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계신 정치의 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태, 조홍천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두 분 다 코를 훌쩍이고 계신데 지금 봄이 온 것 같아요. 환절기라서 저희 약간 이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좀 먼저 양해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일요일에 이번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다 공감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그리고 찐명계라고 분류되는 뭐 그런 강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거세게 반발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은 상당히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예. 배 부른 사람이 이 제왕적 대통령 이거 놓칠 리가 없죠. 이제 거꾸로 매달아도 한 57일만 지나버리면은 예. 본인이 그냥 제왕이 되는데 네. 그 제왕 자리를 갖다 왜 그날 뺏기는 그런 발상을 갖다가 해필 이 마당에 지금 현재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걸 제시하냐. 그래서 뭐 지금 이재명 측근 인사들이 그냥 막 개강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우원식 국회의장을 그냥 개박살을 내고 있는 예. 거죠. 엄청나게 공격을 하던데 이 개헌이라는 것은 네. 이제 입장이 비슷한 처지의 정치 세력들이 이제 죽이 맞으면은 이루어지는 게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87 체제를 맞이한 것도 그 개헌을 통해서 맞이한 건데, 그건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그 개헌을 통해서 전두환 정부가 승부를 걸은 거잖아요. 예. 그렇듯이 그때 이제 YSDJ 다 서울의 봄을 이 개헌을 통해서 맞이할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만에 개헌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저랑 뭐 원내대표도 같이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대단한 의회주의자예요. 예. 항상 또 비주류예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냥 비주류면서 원내대표 당선이 됐어요. 예. 이번에도 추미애 또 의원이 그렇습니다. 될 뻔하다가 되신 분. 국회의장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그 지 속에서도 예. 됐잖아요. 네. 근데 나도 개인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그랬어. 국회의장 당선돼. 당신 이재명 대표 말 들을 이유가 없다 이제. 대한민국 넘버 투다. 예. 응? 그런 측면에서 당신 소신 정치해라. 네. 개헌입니다 이게. 개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거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라 이랬고 양문석 의원은 뭐 이런 표현 뭐 제가 입에 옮기긴 그렇습니다. 담기는- 개헌은 뭐 개나 줘라 뭐 예. 이런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라임을 맞춘다고 그렇게. 예. 그리고 지금 뭐 제2의 수박이다. 계엄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수박 색출 작업처럼 문자 폭탄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상황. 뭐 때만 되면 돌아온 게 수박 타령이죠. 예. 제가 뭐 대표 수박으로서 뭐 그건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예. 거기 너무 뭐 구애되지 마시고 지금 당장에 뭐 대통령 누가 하느냐 보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네. 그거 고민하고 또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선량으로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저 당의 권력자가 그거 개헌은 노땡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 부안을 내동해 가지고 뭐 앞장서 가지고 싸우는 거 그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또 말씀드린 가운데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선거 프레임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선이라는 게 회고적 선거이긴 하지만 또 전망 선거가 강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개헌 그러면 딱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뭐 비상계엄, 내란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프로스펙티브한 미래로 예. 자꾸 논점이 옮겨지는 경향이 있고 네. 그리고 그러면 미래를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를 네.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저 저 비상계엄 내란 그래가지고 막 저 홍두깨로 뚜까 패고 싶은데 헌재에서 결정문에 쓴 것처럼 니네 둘 다 잘못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서로 무시하고 뭐 힘으로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는 게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고 그걸 또 정확히 잘 긁어줬어요. 헌재가. 예. 네. 그 결정문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뭐 탄핵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그 반발이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았다. 네. 수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뭐내 마음을 알아주네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네. 그 의회 독재, 입법 독재, 줄 탄핵, 심지어는 예산안 단독 처리까지 그리고 뭐 틈만 나면은 협박하잖아요. 뭐 국무위원 정적수 못 채울 때까지 탄핵하겠다. 네. 그리고 저 한덕수 대행이 저 대선 일자 공고 안 할 걸 또 염려해 가지고 또 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비한 법도 만들고. 네.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지금 그 테이블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프레임이 내란 정당, 탄핵된 정당, 거기에 후보 어떻게 니네가 저 여기 뭐 무슨 염치로 나와? 네. 라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네. 다 잘못했다. 라는 쪽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책임도 얘기 안 할 수가 네,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지금 흔들릴 거다.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근데 계속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종식되는 이런 거예요? 겁니다. 지금 이제 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다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용산이 눈앞에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내란 청선이 우선이다. 어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시끌벅적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바로 교통정리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했는데 네.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가 내란 청선이 우선이지 예. 계엄이 우선은 아니다. 굳이 계엄을 한다 그러면은 네. 5.18 예. 계엄으로 들려가지고 예. 제가. 예. 5.18 이 지금 5.18 강조 5.18을 네. 헌법 전문에 넣자는 거고 그리고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자. 요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여야 합의된 정도만 넣어도 예, 되잖아요. 요 정도까지만 할 수는 있다. 예. 그것도 있다는 정도인데 네. 근본적으로 이제 내란 청사 때문에 지금 시기에 개헌 좀 전에 종천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조기 대선 공간에서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후보에는 내란 공조 정당에서 이렇게 세운 후보이기 때문에 네. 이 내란을 끊임없이 프레임을 걸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내란 공범이다 이런 이 식으로. 개헌이 같이 물려다면 이게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제왕적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절실한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지금 용산이 눈앞에 있는데 용산. 예, 말 그 자리에 앉으면은 왜 내란 청산이 우선이라는가 하면은 국민의힘을 내란 공모 정당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 해산 요건이 갖춰져 있다. 음. 자신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당 해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통령의 힘이 필요하고 그걸 네. 뒷받침해 주는 게 국회 입법 권력인데 네.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뭐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정신 차려야 돼도 이게 지금 민주당이 배출한 헌정의 회장이 정두철 의원이 헌정의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야 가리지 않는 원래 전직 국회의장 당대표들로 모인 그런 원로 그룹에서도 개헌 이참에 얘기하시죠. 개헌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걸 걷어차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응?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미래를 향하는 이런 정망적인 것보다는 이제 과거에 조금 회고를 하고 심판을 마저 하는 식의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정당 해산 얘기도 하고 대통령 후보 추천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주장을 계속 펼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어쨌든 내란 혹은 네. 뭐 비상계엄을 소재로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주장이겠죠. 근데 그건 뭐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전혀 아니고요. 아니죠. 저는 과연 이게 국민들께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을 때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고 결정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란 사태는 이로써 단락을 맺고 이제는 미래를 향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 내란 수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괴가 드디어 파면이 됐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면 내란 종식이 되는 거냐? 예. 일각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그때 종식인가? 뭐 지금 그 얘기는 이런 못 얘기도- 하니까 네. 그 얘기는 못 하니까 국민의힘 해산 아울러서 대선 후보 니네가 재보궐선거 만들었기 때문에 내지 말아라. 내지 마라. 지금 그게 내란 종식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멀쩡히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협조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밤에 느닷없이 네. 계엄을 해버렸다라고 하면 그건 뭐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줄탄핵을 계속 했잖아요. 그랬죠. 법사위원장까지 갖고 감으로써 입법 라인을 완전히 틀어줬지 않습니까? 파이프라인을. 그 전까지는 법사위원장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 패스트 트랙이란 걸 거쳐가지고 거진 패스트하지 않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네. 했었잖아요. 21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는 사흘 만에 법을 만듭니다. 그렇게 한 게 전부 다 단독 처리했고 그걸 대통령이 또 거부했고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서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국민 여러분 저거 보세요. 저 응징해 주십시오. 예. 이거밖에 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런 상황을 전제로 국민들께서는 보고 계실 거다. 그래서 헌재의 그런 결정문에 위안을 받았고 예. 또 그게 상당 부분 파면 결정 이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혼란 같은 게 없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과오는 되돌아보지 않은 채 상대방의 과오만 계속 얘기하면서 쟤를 없어져야 돼. 니네들 후보 내면 안 돼. 나 혼자 다 할 거야. 예. 근데요. 많은 국민들은 네. 대통령 권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80석 의회 권력으로 무소불위로 완전히 행정부를 흔들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걸 게이트 키핑한 게 거부권 행사고요. 네. 근데 앞으로 행정부 권력이 거기에 합쳐지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법을 하고 저 사유재산권을 흔드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도 이건 그냥 통과해요. 그냥 시행이네요, 법이. 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예. 그거 왜 막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전혀 되지 않은 권력이고 네. 또 법원이 지금 증인 5번 안 나가도 오케이. 뭡니까 또 상부이유서 소송 기록 소송 기록도 안 받고. 접수 통지서 그거 또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도 뭐 그냥 넘어가요. 예. 법원도 눈치 보는 것 같고.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이 입법 행정은 갖고 있고 사법은 눈치 보고.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이재명이 생각하는 대로 갈 건 아닌가? 네.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예. 라는 부분이 계속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할수록. 네. 뒤에 뭐 검찰 수사라든지 재판 진행 과정은 좀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좀 엮어서 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당이나 뭐 징계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좀 해요. 끊임없이 예. 이제 헌재 이번 심판 결정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거의 인정한 전제로의 심판 결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형법상 형사 재판을 통해서 이제 내란죄 부분은 밝혀지겠지만은 그 이전에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내란 정당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이제 수괴죠. 예. 그렇게 그 프레임을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 민주당은 지금 이제 6월 3일 말 조기 대선이 네. 이 조기 대선의 프레임 자체를 갖다가 이재명 대 그냥 윤석열로 이 프레임을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헌재에서 심판을 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자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벌써 사법부에서 뭐 몇 차례 출석을 안 해도 지금 뭐 벌금 300, 500 사태가 그나마 그걸로 예. 끝나고 있어요. 네. 과태료. 그리고 지금 현재 왜 수사 기록을 또 접수도 왜 안 받아요? 본인이 뭐 5일장 찾아다니는 떠돌이 장군도 아닌데 예. 예? 자신이 없으면 김혜경 여사라도 집에 있어야지. 음. 왜 왜 집을 다 비우냐?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되는 도덕적으로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12.3 비상계엄은 이런 사람한테 결정적 네. 빌미를 제공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가오고 오판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개헌을 왜 걷어찹니까? 개헌의 핵심이 권력구조 개편인데 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대선 뒤에 하자. 네. 그리고 말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다, 감사원 국회 이관이다, 뭐 국무총리 추천제 이런 결선 투표제 이런 뭐 엄청난 예간에 그냥 뭐 논쟁이 쉽게 되고 그러면은 이 내란 부분이 쏙 들어가 버려요. 예. 그래서 이 걷어차는 건데 이슈가 덮일까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렇게 이제 오로지 자신의 그냥 대권 이걸 위해서 작년에 국민들이 부여한 국회의 제1당 절대 입법 권력을 네. 이걸 절제하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 위원이 조목조목해서 잘 지적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저런 이제 향후 이제 조기 대선의 프레임은 예. 저렇게 위험한 한마디로 민주당의 제1당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예. 그럼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권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후보들도 연합을 해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조기 대선 판이 만들어져야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꾸 뭐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하겠지만 새로운 구도를 좀 짜야 된다 이 말씀이셨는데, 근데 국민의힘 내부가 정리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제 보니까 대통령 그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의원들에 대한 비토 여론도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일단 당 지도부는 그 양쪽에 대해서 아무 조치 안 하고 그냥 덮고 가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냥 덮고 간다고 이게 봉합이 될까요? 지금 뭐 탄핵 찬성파를 공격하고 저게 예. 불이익을 줘야 된다.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그렇게 냈었고 많은 국민들은 그게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대선을 2달 앞두고 그에 어긋나는 그에 역행하는 그런 쪽으로 당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갖다 바치자 이재명한테. 예. 우리 다 같이 망하자라는 얘기와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뭐냐, 정권이 넘어가든 말든 난 관심 없고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당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당을 장악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그다음 3년 후 총선에서 예. 내가 크게 힘을 써보겠노라 라는 생각밖에 없는 분들 아닌가. 그리고 당장의 대선은 관심 더 없고. 나아가서 네. 3년 후 총선을 한다면 정권을 넘겨준 걸 전제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야당으로 3년을 지낼 건데요. 아마 그때도 이제 계속 횡포 입법 독점을 계속 할 거고요. 그 대통령이 3년 만 3년이 돼버리면 네. 아마 야당 달고 총선 나가는 게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 아니면은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저렇게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계엄 사태 직후부터 이제 윤석열의 치세는 끝났다. 왜? 대통령과 권위 신뢰는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더라도 예전과 같이 통치하지 못한다. 네. 끝났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저 자꾸 내란 계엄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 소지를 없애는 건 뭡니까? 출당이나 제명이나 뭐나 어쨌든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은 당원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예. 안 좋아하니까 자기가 당권 잡는데 불리하죠. 그러니까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대선 혹은 정권은 안중에없고 당권에 집착하는 정말 정상배들이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이걸 맺고 대선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가 네. 이 탄핵 반대 그 공간에서 이제 결집된 강성 지지층,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세력이 올라타가지고 네. 때로는 그들을 대변하고 때로는 그들의 지지 도움을 받기 위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헌재 심판이라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냥 퍼펙트한 내용이에요.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반박하면서 불복 성명을 내고 또 그런 대선 우리 당내 경선 주자들이 예. 할기를 친다 그러면은 과연 중도 무당층에 있는 그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게요. 그래서 첫 번째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를 일정 부분 지워야 됩니다. 예. 특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으로 각인되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우기를 통해서 이거는 본인이 판단해줘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그나마 이번 조기 대선에서 쉽지 않은 이 누가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또 후보를 국민들이 쉽게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자신의 엄청난 희생과 무건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옥고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자신이 다 버리면서도 예. 다시 보수 재건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친박 인사들 패족을 자처하면서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이후에 드루킹 같은 그런 특검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촛불 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정권으로 이렇게 예. 각인시키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한 정당에서 5년 만에 기적적으로 지난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네. 그러면 그 과정을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타산지석으로. 스스로 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 이미지 드러내야 되고 두 번째 윤심파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했던 그런 우리 당내 흔히 말하는 중진들 네. 더 이상 그런 정치 행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예. 세 번째 다이내믹한 당내 경선을 가져가려면은 최소한 민주 좌파 진영 빼고 우리들 보수 우파 진영 빼고 중도 무당층이 결국은 이 심판자가 되는 건데 네. 그들에게 우리가 다시 우리를 기회 달라 그러려면 자정의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황우여 대표 경선관리위원장 뽑아놨다고 그거 끊는 경선 절차 그게 이러고 아무 일 안 하면 그냥 우리 후보 뽑아놔면 국민들 우리에게 퍼주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그 당정관계, 그 정치에 대한 책임을 우리 당내 국회의원 몇 명 흔히 말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예. 측근 호가 호의 세력들 일부는 네. 국회의원 뺐지 이런 데 가감하게 한두 개 던져야 돼요. 자신을 죽이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헌신가해서 보여야 그런 한다. 자정 노력을 국민의힘이 같이 해주면서 예. 경선 절차에 임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스스로 탈당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저도 이 절차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조홍천 의원께 여쭙는 건데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여러 번 출석을 했어야 됐는데 네. 5차례 정도 불출석을 했어요. 사유서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과태료를 여러 차례 부과를 하다가 어제는 이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소환을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포기를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강제로 출석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제가 2014년도 말에 예. 소위 말하는 문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2015년부터 계속 재판을 받았죠. 네. 2016년 4월 달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판장이 최재형 감사합니다. 감사원장이었어요. 예. 그분이 나중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와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최재형입니다.
난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죠? 재판장은 예. 하나님과 동기동자입니다.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기 봐요. 힘들 그때 그런 처음으로 봤어요. 관계예요? 네. 그때 처음으로 봤다고요. 음. 거기에 많은 게 농축돼 있을 건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 증언을 해야 될 의무는요, 그냥 단순히 귀찮은 게 아니고요. 그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연하고 엄중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거고요. 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함에 있어서 그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이 법 앞에 선서를 하고 사실 그대로 더한 거 보탬도 없이 증언을 해줘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법이 그걸 못 가려주면은 제대로 된 재판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는 공직자에게는 당연히 주어지는 의무이고 더군다나 대통령처럼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는 최고 공직자는 네. 이 만약에 이런 의무를 갖다가 해태했다. 그럼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고 봅니다. 96년도 1월 달에 당시 영부인이던 퍼스트 레이디였던 힐러리 클린턴에 네. 대해서 연방 대배심에서 화이트워터 사건을 하면서 소환을 해요. 네. 사흘 만에 영부인이 나가지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민주당 대선 후보도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뭐 더 이상 뭐 아마 또 과태료 2번 낸 거에 대해 부과한 거에 부과된 대해서 거에 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나 봐요. 예. 이의 신청 안 한 이상 여기에 대해서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감시를 못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 갖다 붙였는데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하니까 과태료가 하여간에 확정된 게 아니에요. 예, 네. 저는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만 예. 많이 배웁니다 요즘. 네. 하여간에 법적으로 뭐 빠져나가는 건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쓴 거군요. 예, 저는 이것뿐만 아니고 또 지금 그 선거법 위반 네. 상고심 올라갔는데 예. 그것도 지금 일주일째 상고심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아니요 해요. 상고유소인가요? 예, 상고 이유서를 수령해야지 본인이 이제 답변서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록 송부 됐다고 하는 예. 그 서류를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네. 항소심에서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대선이 2달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법을 이렇게 우습게 알고 법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면 안 그래도 행정입법을 다 잡고 있는데 사법부가 거기에 굴복을 하고 네. 그냥 넘어가고 예. 일반 시민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사법부가 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은 이건 상권이 분리된 게 아니고 상권이 통합되는 거예요. 맞지? 다 자각을 하게 되는 거다. 그거를 국민들이 상상을 안 하겠냐고요. 예. 그게 바로 이재명 포비아인데 네. 지금 당장에 불을 끄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법적 절차를 다 해태하고 피해나가고 하는 거 지금은 뭐 편하겠죠. 네. 괜히 김성태 민간업자 죄송합니다. 아니 뭐 관계. 네. 대장동 네. 민간업자 그 재판 나가지고 선서해서 얘기 잘못하면 또 위증죄 걸릴 거고요. 또 거기서 얘기한 거 사실대로 얘기하면 자기 재판에 또 그게 활용이 될 거고요. 네. 난감하죠. 그게 왜 피하는지 알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네. 김성태 의원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대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도 안 받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일반 보통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져야 되는데 네. 이 재판장도 정말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출석하니까 과태료 300, 500 때리고 뭐 하다 그 구단 그렇게 해가지고 안 오면은 법원이 다음에 할 차례가 뭡니까? 구인장 발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구인장 발부하거나 안 그러면 7일 이내로 감치 명령을 내리는 거랍니다. 이 감치 명령도 안 내두고 구의장 명령도 발부 안 하고. 결론은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예. 그 이 사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벌써 진행되기가 이렇게 쉽지 않겠죠. 사법부가 벌써 이렇게 자빠져 버리면은 예.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선다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바로 이 위험한 이재명 대표의 중심의 입법 권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수단을 네. 뭐 정치를 통해 가지고 그나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 방법을 동원한 것은 이렇게 큰 불행을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오로지 이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대선에 누가 되든 간에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그 프레임을 위해서는 네. 윤석열 지우기를 하루라도 빨리 빨리 해야 해줘야 된다. 된다. 예. 안 그러면 계속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내란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우리 후보를 만들면 후보의 이미지 하나 비춰지지 않는 그런 선거로 끝날 건데. 예. 한 말씀만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어쨌든 짧게 법원이 부탁드릴게요. 알아서 네. 자꾸 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면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게 다수설인데 네. 재판에도 해당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죠. 네. 이제 그게 다수설 되는 겁니다. 그러면 6월 3일 이후로는 법원은 알아서 스톱한다라고 국민들은 믿을 거예요. 예. 지금 그러면-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럼요.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